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 뱀띠 여러분들은 2019년부터 삼재가 와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닭띠라서 작년부터 삼재였었는데 뱀 기운도 제가 있어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어서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해 같아요. 뱀띠가 작년에 이 편관이 지지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극한 상황을 테스트 받기라도 하듯이 나는 막 밖으로 타오르고 싶은데 내게 물을 끼얹는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내 신념을 뭔가 테스트 받는 것 같고 나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뱀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쵸? 2020년에 대한 운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건강인데요.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다 놔버리거나 그냥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붙잡혀 있으면 병이 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하려면 안정된 공간을 찾거나 은둔을 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공부, 심리학 혹은 건축학도 괜찮고요. 경전 공부도 좋으실 수 있어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경전 중에서는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 같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비극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도 좋고요. 성경책도 좋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넝쿨 같은 줄기식물 같은 것도 기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씨앗 없이 줄기만 있는 식물을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잘린 줄기에서 뿌리가 자라나는, 그렇게 해서 기르는 방식인데요. 죽을 것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이 잘려있는 어떤 것에서 뿌리가 다시 솟아나서 막 새 생명을 막 연장해서 일으켜 세우려는 그 생명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극하는 거죠. 내 밑에 부분의 에너지들을. 또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게 좋아요. 왜 힘든지 마음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하고 자주 혹은 종종 연락을 하시면서 내 마음들을 확 풀어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친구가 또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친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몸 건강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강한 기운들이 훅훅 들어오는 시기예요. 2020년이.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에 몸을 놓아두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불기운인 이 뱀 분들에게는 나무 기운인 토끼 분들이 좋은 기운을 또 주기도 해요. 불이 꺼지지 않게 땔감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분들이 꾸준히 타오르게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뱀에게는 타오르는 게 또 이게 편한 느낌이세요. 춤추는 것도 좋고요. 유행하는 춤 말고 기존에 없던 춤, 이런 것들 좀 찾아서 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춤 중에는 이 부토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 인도 다람살라의 부토를 춤을 수행하는 그 곳에 가서 몇 차례 이제 부토춤을 춰봤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원한, 이런 것들을 뭔가 몸으로 막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보이는 그런 행위가 됨으로써 어두운 나를 더 이상 안에 숨기지 않아도 되는, 밖으로 밝히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검은 사제라는 영화 보셨나요? 악마의 이름을 부르면 악마가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정화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요한 덕목으로는 춤의 파도를 잘 타고 있는지, 내가 밸런스와 언밸런스의 경계에서 내 위치를 잘 감지하고 있는지, 이런 일종의 중심 잡는 태도가 내 일상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특히 저는 한국 떠나기 전에 타말파 연구소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타말파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다녀왔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움직임이 심리적인 은유의 표현이다, 그런 주제로 내 몸에 저장된 역사들, 다양한 기억들, 메모리들을, 그 중에서도 어떤 상처의 역사, 아픔의 역사, 치유의 역사까지 춤과 소리 내는 다양한 도구들이나 또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직접 관찰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요. 타말파 페스티벌에서 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의 의도처럼 정말 몸으로 한껏 노는 시간이 됐었어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하나의 큰 목적이 있어요. 개인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몰입한 만큼 내가 강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셋째, 연인 인연운입니다. 9월과 3월에 이렇게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3월과 9월에 만나는 사람의 특성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3월에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나신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나의 몸이 실질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9월에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나신다면 공감이나 배려 등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되실 거예요. 둘을 다 만나고 싶으시다. 그럼 미리 비독점 다자 연애 방식의 사랑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폴리아모리라고 하죠. 신년은 그렇게 하시기에 참 좋은 해입니다. 폴리티브라고 폴리아모리라는 비독점 다자 연애 방식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한 분이 그 자신의 모습들을 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리튜브라고 쳐서 들어가 보시면 그 지금 티저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자, 색다른 의미들, 이런 것들을 또 만나시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자기 선이 분명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뱀띠 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욕망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잘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라서 잘 또 사람 관계들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걸림 없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뱀이란 게 이렇게 가잖아요. 잘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년에 들어오는 연인운을 잘 이렇게 뱀이 잘 하죠. 감싸 안으시면서 타고 흘러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넷째로 재물운입니다. 크고 작은 돈이 왕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이란 게 참 재미있으려면 내 계획이나 내 하고 싶은 것을 피력을 할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에 좀 좋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재가 내가 얼마나 투명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듯이 꼭 필요한 돈은 꼭 필요한 만큼 혹은 그보다 약간 덜한 느낌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의 상황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우주의 다소 터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재같이 강한 기운이 올 때는 강한 기운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맞불 작전이죠. 이를테면 이참에 세계여행을 떠나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30세 미만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나오잖아요. 미만까지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셔도 한국보다는 그게 물가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이 될 거예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세계여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돈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꼬셔서 얹혀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몸을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 그것만으로 정면으로 삼재의 기운을 맞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힘듦, 그게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두려운 삼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험난하고 절박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것이 제 여행의 일부가 되니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듯이 삼재를 그것과 상응하는 어떤 기운을 내가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신다면 삼재를 헤쳐나가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사회, 학업, 관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삼재가 겹쳐서 참 어떤 일을 하시든지 몸과 마음이 부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내 몸,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안정기지를 미리 획득해 놓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것도, 다스리시면서 하루하루 그저 나의 상황을 판단 없이 바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재작년 말부터 거의 삼재가 왔고요. 재작년 말부터 왔다고 보면 될 정도로 2년 전부터
강한 기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회 관계망도 다 치워버리고 갈 곳도 머물 것도 없는 처지에, 그때가 겨울이어서 잠바랑 옷 한 벌 가지고 서울에서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삶은 계란으로 끼니 때우고 그러면서 참 일자리를 찾아보고는 했었는데요. 일자리 중에 진짜 적은 급여였는데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일 하면서 하면은 오후에는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이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옷 벗고 씻다가 막 웃었어요. 새벽이어서 그나마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당시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찜질방에서 자면서 천시야의 제로라는 책이었는데요. 고대 신비주의의 원리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우주에서 복을 끌어오는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편하게 적혀 있는 책이에요. 저는 그 원리를 자주 상기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바라고 잊어버리는.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침 일하는 곳도 사장님이, 제가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할 때 사장님이 안쓰럽다고 도와주셔가지고 마침 월세 보증금이 들어와서 월세로 지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구가 하나씩 늘어났고요. 그 전에 살던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내 자신이 가진 어떤 생명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달까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내면서 불교대학에도 입학해서 명상과 심리학 등 공부하게 되었었고요. 그때 만나게 됐던 교수님 중 한 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탐알파 연구소의 원장님이신 그 이정명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렇게 꼭 필요한 장소에서 또 나한테 딱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게 사회가 되고 저한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도 직접 받게 됐었고요.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능했던 군더더기 없는 나에게의 플러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제 삶이 나름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요. 난 죽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과 삶의 의지도 참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말 또 나만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끼게 됐었습니다. 저의 그때가 아마 뱀띠 여러분의 신년 운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과 얼마나 그 질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귀인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내가 정말 필요로 구하는 만큼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바램을 끌어오는 어떤 비법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안전기지 획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띠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이어지는 신년 마야 운세도 함께 보시면 각자의 맥락에서 신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미리부터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뱀띠분들 만수무강하세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기운이고 금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이 흘러갈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면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 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줬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에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